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이사리입니다. 2023년 6월 20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좀 반등이 나왔고요. 또 이제 중요한 종목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그래도 넌지 좀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을 것이다. 결국 이제 추세적인 상승의 어떤 국면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반등을 성공했고요. 또 이제 주요한 어떤 종목들이 또 이제 추세 전환, 또 이제 양봉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주요 변곡점에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좀 우려할 포인트는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상승했는데요. 사실 이제 4자 산업혁명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2017년 정도부터는 계속 나왔었는데, 사실상 제대로 된 어떤 4자 산업혁명은요, 여기에 AI가 붙으면서, 제대로 된 생성형 AI가 붙으면서 발생되는 지금이 시점이 제대로 된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시점으로 접어든다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결국은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상승 국면을, 강세 국면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가장 강력한 모멘텀인데, 그 혁신의 흐름으로 지금 이 두 기업이 이끌어가는 어떤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이 두 기업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상승의 어떤 흐름을 낼 것이다. 엔비디아 많이 올라왔다고 이제 못 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이 비싼 구간이 아님을 나중에 돼서 아마 확인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여건 좋으니까요. 뭐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 오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수 마감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4%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이 거의 9조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8.5조 정도 거래대금 터졌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했고 코스피는 0.4% 상승. 하락 종목 수가 양시장보다 더 많았어요. 특히나 코스닥은 2배 정도 많았고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서 조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은 오늘 마이너스였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겠지만 전체적인 추세적인 흐름은 나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구도는 특히나 이제 특징적인 게 선물이죠. 외국인이 8천 계약을 순 매수했는데요. 선물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는 좀 단기성을 좀 지니는 흐름이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대량으로 선물 쪽을 매도하는 어떤 경향을 이제 보였죠. 그래서 야, 이거 좀 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하루 만에 바로 돌렸죠.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조정 국면을 이제 지났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은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이건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21선을 이탈했는데 요걸 빠르게 회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여기서 오늘 이제 돌려 세웠고, 내일 금요일이죠. 여기서 이제 21선을 좀 돌파하는 구도의 흐름이 좀 전개된다면 아주 이제 건전한 조정을 단기간에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기평선 481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21선을 오는 돌파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최근에 조금 저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2차전 접종도 전고점 라인에서 양봉 전환됐고, 헬스케어 업종이 플러스 0.5% 하면서 지수보다 좀 강했죠. 반도체는 오늘 좀 이제 지수보다 좀 약세였고, 그래서 오늘 일단은 그랬고, 종목별 흐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삼성전자, 또 LG 엔솔이 이제 특히나 이제 LG 엔솔루션이 중요하죠. 1.9% 상승하면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여기 이제 전고점을 이렇게 계속 저점을 계속 높이는 모습으로 이번에도 돌려 세우는 패턴이 좀 전개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부 변수가 크게 뭔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 회사채 발행을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했죠. 지금 5천억 정도 수혜측을 받았는데 공모액의 8배 달하는 4조 원의 자금이 이제 끌어모았다 해서 흥행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사실 또 ESG 성격의 이제 또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자금들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문제 없는 그런 어떤 자금 조달을 하는 것 같고 양극재 구배 대금 또 이제 조인트 벤처를 지금 북미에서 혼다라든지 스텔란티스, 북미 현대차 이런 어떤 투자를 위한 증자 자금으로 또 이렇게 또 사용된다고 하고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LG엔솔의 지분을 블록딜에서 2조 원을 모은다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양극재 이제 설비 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자금을 모집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이 지금 주가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좀 발생되는 부분이 큰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기 때문에 추세를 바꾼다든지 추세를 망가뜨리는 어떤 요인은 아니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보면 이제 상승 하락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고 라는 이런 추세 상승의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패턴 그리고 121선 깨지 않고 위에서 양봉 영망치형 또 이제 저가 매수세의 흐름으로 돌려세운 어떤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신고가를 내는 구도 흐름으로 전개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2차전지 업종에서 시총이 가장 높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뭐 입지, 지위 또 이제 주도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추세적인 반전과 상승은 지수 대비 강했던 상승은 이제 의미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도 사실상 60일 이평선인 주요 어떤 이평선에서 강하게 장대 양봉이 이제 출현하면서 추세 상승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상승의 추세 그리고 하락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고 상승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 멈추면 또 상승보단 짧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승의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거고 주요 이제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돌아서는 흐름이 구도가 잡히면서 포스코 홀딩스도 상승의 어떤 추세 흐름을 낸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저는 이게 좀 긴가민가 했는데 어쨌든 그 흐름 구도 속에서 그 수급 구도 속에서도 정배열을 유지하는 구도 흐름은 상승 추세를 만들겠다는 이제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컸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장대 양봉 61선 지지력을 보여주는 장대 양봉은 매우 좀 의미 있다. 사실 뭐 2차전지 한국의 이제 K배터리 2차전지 회사들은 사실 테슬라의 어떤 흐름하고도 거의 궤를 같이 하는 구도가 될 텐데요. 테슬라도 100달러 또 여기 이제 150달러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어떤 모습들 속에서 특히나 최근에는 장기 평선 돌파하는 흐름 구도 속에서는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추세의 어떤 전환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배터리 회사들에 대해서도 같이 또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국내에 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사실 엔비디아라는 이 4차 산업 혁명을 이제 주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또 AI 혁명이 이제 핵심 기업으로서 이렇게 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구도가 펼쳐졌고 저점 높이고 장기 편선 돌파와 함께 챗GPT 출시로 인해서 완벽하게 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고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퍼밸류에이션 갖고만 따지면 아주 편협한 어떤 판단을 하게 되죠. 성장률을 같이 놓고서 다른 피어 그룹과도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주가가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는 아주 상대적인 게임이다. 우리가 보는 여기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높다, 부담스럽다. 이거는 대중적인 어떤 생각 판단이고요. 이 기업의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과 가치, 실적, 퍼포먼스, 성장률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형적인 자산과 또 이제 폭발적인 어떤 혁신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제 버무려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게 메이저의 시각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싸다. 어쨌든 오늘 뭐 전체 시장 수급 구도는요, 조금 이제 최근에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순 매도를 크진 않지만 좀 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조금 이제 정체된 이런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퍼포먼스가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좀 조정 성격을 보이고 있는 뚜렷한 모습인데요.
오늘 셀트론이 1.6% 상승하고 또 바이오 업종에서 셀트론의 어떤 위치가 중요한데요. 셀트론 그룹주들의 상승은 바이오 업종도 이제 최근에 낙폭을 조금 보였었는데 그걸 되돌리는 흐름이 좀 전개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도 저점을 낮추진 않고요. 저점을 계속 높여오는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 흐름이 단순히 그냥 저점 이 부분이 아니라 이 거대 수급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이잖아요. 아까 엘젠솔도 그렇고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은 특정 어떤 주체가 어떤 뭐 운용사라든지 뭐 자문사 어떤 특정 뭐 큰 손 움직일 수 있는 계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동시대 어떤 시대 정신의 어떤 그 트렌드에 아니면 이제 매크로적으로 이제 뭔가 변화의 흐름에 여기에 이제 오롯이 이 추세적인 어떤 부분들이 나타날 때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동시다발적인 수급들이 같이 유입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모습을 거대 기업이 띈다는 거는 결국 이제 큰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이타닉 호 같은 게 앞에 빙산이 있다고 순식간에 틀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틀어버렸다는 거는 이 추세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락 추세를 보일 때는 보시면 이거 쉽게 이게 거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역별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는 과정 속에서는 확실한 어떤 추세 전환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추세 전환의 흐름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저점을 깨면 안 돼요. 근데 저점을 깨버리죠. 그럼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바닥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시장이 지날 때마다 그 저점을 안 깨고 오히려 241선을 돌파를 했어요. 이거는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저 5월달에 요 부분이 5월달에 요 부분이 저점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고 확률을 높인 어떤 차원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뒤로 보니까 다시 또 밀리는데 다시 돌려 세우는 형태가 이 저점을 다시 타진하는 듯 했지만 깨진 않고 여기서 세게 올려서였죠. 저가 수급이 있다는 거예요. 저점을 사수하려는 저점에 강력한 수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지 않고 장기평선 481선을 돌파했어요. 거래량 증폭시키면서 결국은 여기가 저점이었고 저점을 높였고 장기 매물을 흡수하는 패턴이니까 추세는 전환이 된 겁니다. 추세는 전환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추세는 전환이 됐구나 확실히 알 수 있고 이제 요 장기 매물까지 다 흡수하는 패턴을 보였을 때는 이제 추세 전환됐으니까 낮은 위치에서의 물량을 잡는 게 관건이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저점을 높이는 모습들 속에서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들을 펴는 게 최선의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이 거대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의 거함이 전환됐다는 거는 이제 뭔가 좀 개선되는 흐름들, 이제 업종의 센티가 좋아지면서 또 하반기에는 이런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는 건요. 하반기에 모멘텀적인 어떤 요소들이 바이오 업종에서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큰 덩치의 수급들은 야금야금 개인 투자들이 지쳐 떨어지면서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팔 때마다 확 사고, 확 사고 안 나오니까 물량 안 나오니까 쭉 가다가 또 확 하면서 거래 쫙 하면서 그 장기로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 지친 사람들 물량 또 먹고 이걸 반복하죠.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들은 이제 지쳤던 것들을 파니까 관심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바이오. 왜냐면 가지고 물려있던 거 다 팔았는데 뭐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강세 추세로 이제 변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들 이제 주식 별로 없거나 갖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는 이제 다 파는 거죠. 야, 내가 2년 동안 버텼는데 됐다. 나와야겠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폭등하기 시작하는 흐름이 펼쳐진 겁니다. 2차전지 반도체가 다 그렇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 똑같은 구도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이오는 급진적으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그 시세의 상승폭 자체도 뭐 2차전지 바이오보다 2차전지 반도체보다 월등히 이제 높을 수밖에 없죠. 뭐 제한이 없는 그런 어떤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고 있고 하반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 이번에 애플이 XR 기기 발표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죠. 예, 그걸 이제 사용하게 될 텐데 뭐 콘텐츠가 있어야 사용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지는 뻔해질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들이 하반기에는 우리에게 놀라움을 아마 선사해주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춘 전략들을 이제 세워나가는 타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시장 내에서 이제 그 혁신을 주도하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왔잖아요. AI라는. 또 이제 조만간 AI가 이제 그 메타버스에도 이제 완벽하게 접목되면서 결국 이제 그 안에서 인공지능과 함께 굉장한 퍼포먼스의 이제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이제 익숙한 세대가 이제 소비의 중추적인 어떤 역할의 세대가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투자라는 행위는 이제 미래로 열려 있잖아요. 미래로 열려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잘 파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상승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왜 얼마나 소비를 해주는 것들인가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소비는 사람이 하는데 그 소비를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들이 세대의 성격들이 달라지고 있죠. 지금은 뭐 사실 뭐 그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이제 그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좀 연령대가 있는 50대 이상의 어떤 분들이시고,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3, 40대 정도, 그리고 이제 20, 30대 이제 Z세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세대인데요. 어쨌든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 쪽하고 또 Z세대가 이제 핵심의 어떤 소비 중축이 될 것이고, 뭐 그 넘어서는 이제 알파 세대가 있죠. 뭐 지금 초중생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세대, 초중고 뭐 이런 세대겠죠. 그 세대의 성격들이 결국 이제 미래의 소비, 그리고 미래 주가를 상승시킬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대들의 특성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는데 핵심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전략들을 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진증권 리포팅인데요. 뭐 많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짧게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라고 불리기도 하며 2000년대 성장기를 거친 세대라는 의미로 밀레니얼 M세대라고도 불린다. IT 격동기에 성장했고, 이제 휴대폰이 처음 나오면서 이제 그게 사용하는 그런 시기에 이제 그 뭐랄까요, 성년에서 성장하죠. 성년으로서 성장한 거죠. 뭐 대학생부터 해가지고 사회에 이제 나온 사람들인데 휴대폰을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결국 이제 IT 변화에 이제 격동기에서 성장을 했고, 또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 문화를 모두 경험한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전형적인 그 세대이죠. 아날로그도 경험했고, 삐삐도 경험했고, 삐삐도 경험했고, 휴대폰에서 또 이제 사실 MP3도 경험했고, MD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조그만 그 디스크를 이제 녹음해가지고 듣는. 그래서 MD도 샀었고, MP3도 샀었고, CD 플레이도 샀었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문화. 그 뒤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멜론을 듣는 또 이제 그런 세대도 다 경험을 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딱 모든 걸 다 같이 경험한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사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초중고 이제 축구 굉장히 매일마다 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축구 하려고 운동장 가면 축구하는 친구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취득, 스마트폰의 발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디지털에 대한 거부감이 없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타문화와 인종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높은 교육 수준으로 직접 수준이 높은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전쟁 후 그 세대 분들이시죠. 이념적인 어떤 소비와 또 음악과 영화를 좀 좋아하는 뭐 그런 세대. X세대, 뭐 저도 X세대, M세대 뭐 약간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정치적 전환기, 자본주의와 능력주의 시대, 브랜드, 자동차, 럭셔리 제품에 대한 선호.
맞아요. 뭐 제 중고등학교 때부터인가 막 친구들도 약간 브랜드를 선호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생겨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건 없었지만 M세대 세계화, 예, 세계화 이게 이제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인터넷에 출연한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천리안 뭐 이런 것들 한 적 있으신가 모르겠는데요. 예, 저는 이런 통신 했었던 기억이 되게 뭔가 좀 아련한 느낌이 들어요. 예, 아련한 느낌. 아, 참 아련하다. 예, 참, 예, 그렇네요. 여행과 축제. 예, 그때 막 축제 같은 것도 막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요즘은 대학 축제는 있지만 근데 고등학교 또 축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 축제 이렇게 가보고 그런 추억들도 있는데 하여튼 Z세대. 예, 뭐 그 지금 스마트폰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디지털 원주민, 독특함을 추구하고 무제한적인 접근을 선호한다. 예. Z세대는 어려서부터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를 접한 세대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린다. 디지털 네이티브. S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소통이 빠르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 삶의 만족의 중요도가 높죠. 조직과 단체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이상 실현을 중요시한다.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경쟁에 따른 공정과 정당한 보상 체계를 중시한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그런 느낌하고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사실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좀 그래도 40에서 이제 60대 분들이 이제 많으신 편인데요. 뭐 20, 30대도 있지만 이제 그 비중이 이제 이쪽이 훨씬 높아가지고 아마 이제 이런 분들은 좀 Z세대는 자녀분으로 이제 데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자녀분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앞으로의 투자의 핵심이 될 거라는 건 명확해요. 한국의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니까 MZ세대가 뭐 어마어마한 수준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고 이걸 다 합치면 22, 거의 2천만 명 가까이 되네요. 2천만 명 가까이. 그렇죠? 역시나 이제 40대, 50대, 60대가 이제 가장 많죠.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점점 더 이제 이 숫자가 이제 많아질 텐데요. 예, 노령화가 되니까. 어쨌든 소비는 여기서 이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굉장히 뭐랄까 그 빠른 속도의 소비, 예, 이런 어떤 것들이 여기서 많이 발생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소비를 많이 줄이려고 하는 이런 특징과 빠른 변화에 이제 소비를 이루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의 핵심은 여기에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과 특징들을 파악하는 게 소통하면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투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세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게 됐던 건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같은 기업이 앞으로의 시대에서 중심적인 어떤 기업 그리고 이제 어떤 서비스나 이제 어떤 혁신적인 어떤 기술을 선보이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주로 이제 소비하는 연령층이 이제 실적을 만들어내겠죠. 예, 그 소비를 해주는 쪽이 MZ세대 또 알파세대 같은 이런 어떤 신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세대의 어떤 특징을 파악하는 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향후 가능성들을 가늠하는 데 중요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탐색하고 분석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추세 전환적인 어떤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턴을 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전개됐던 것 같고 삼성전자도 21선을 이탈했다가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SK하이닉스는 21선 안 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 LG전자 같은 기업들도 21선을 안 깼거든요. 이 파란색.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하반기에는 L전자 같은 기업이 또 주도주로 좀 올라설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 같은 기업도 상승의 어떤 추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역시나 이제 컨텐츠 플랫폼, 팬 플랫폼의 어떤 주도주, 글로벌 주도주라 볼 수 있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카카오뱅크, 최근에 카카오 그룹이 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플랫폼 기업 내에서는 사실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커버하는 종목이죠.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시총 상위 수준은 오늘 좀 좋았습니다. 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또 LNF 같은 2차전지 기업들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또 솔브랜 같은 밑에서 반도체 기업 쭉 올라오는 추세의 어떤 전환 흐름들이 이렇게 명확히 나타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습들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솔브랜의 어떤 모습은 매우 중요한 어떤 흐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죠. 외국인기관의 동시 순매수는 오늘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쪽 많이 들어왔네요. LG엔솔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효성 첨단 소재가 오늘 장기평선 뚫어 올리는 패턴이 조금 의미 있었던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아바코도 2차전지 장비주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제 솔브레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모습. 레인보 로보틱스 로봇주 120선 지지력 보이는 모습. 넥스트 뭐 2차전 아니 그 자율주행 쪽이죠. 이것도 계속 커버드리는 종목이고, 로봇주도 오늘 반등 좀 일찍 나왔고요. 유로메카도 2% 상승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종목들 흐름들 뭐 추세 변곡의 어떤 흐름에서 좋은 모습들을 좀 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됐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완전한 4차 산업혁명의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AI라는 이 혁명적인 트렌드는 결국은 시대적인 변화이며 또 많은 기업들에게 장기 상승의 국면을 제공하는 기술적 혁명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좋네요. 비가 살짝 오다 말다 하는데 그래도 날씨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강연회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날 또 오시는 분들 좋은 추억과 또 유익한 어떤 시간들 만들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